오늘 월가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2월 CPI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조금 상승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무빙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매크로 전문 레포트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부분이 하락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유, 그럼요. 저 전문 방송인 맞죠. 헤드라인은 이전치랑 똑같은 3.1%가 예상치는 제가 말씀드렸죠.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예상치를 낸 다음에 굳이 월가가 아니라도 해외에 있는 주요 기관들이 예상치를 내고 이를 집계하여서 그 중에서 중앙값을 우리가 컨센서스라 부르고 있고 요게 인베스팅 닷컴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집계하는 기관들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예상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놀라지 마시고 그냥 금융기관들의 예상치들을 적당히 중간값을 찾아놓은 거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가 어떨 때는 막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하면 예상치 하회인데 뭐 다른 프로그램 기준으로 하면 예상치 상회인 경우가 있어요. MOM 기준으로는 예상치가 이전치가 더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에너지, 이제 휘발유, 석유를 포함하는 원유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악재라고 예상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오늘 제가 주간 전략에서 말씀드렸죠. CPI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중요한 거랑 안 중요한 건 어떤 건지. 아유, 바랄님 안녕하세요. 바랄라에서 올군요. 반갑습니다. 지자스님, 이거 참 감사한데 발음하려니 약간 뒤저스 같기도 해가지고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희 다 같이 3분 전부터 긴장해 보시죠.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근원 인플레이션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보시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생각이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저를 자꾸 홍보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 방송을 너무너무 못하는 초보라서 천천히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근원 같은 경우는 이제 YO의 값이 이전치가 3.9%였는데 이번에 3.7%로 컨센서스 잡혀서 상당히 좋고요. 이 부분은 당장 근원 MOM이 크게 낮아진다기보다는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1월에서 2월 넘어갈 때 그때 근원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달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감소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근원 MOM 요거를 먼저 가장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0.18% 정도가 12월 개월 동안 계속해서 나오면 연준의 목표인 인플레이션 2%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근원 MOM이 0.2%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 달에는 컨센서스가 0.3%, 이전치는 0.4%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목 임금에서 인플레이션 조정을 한 거잖아요. 내가 돈을 똑같이 벌어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적인 나의 구매력은 떨어지잖아요.
나는 똑같이 3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평소에 10,000원 주고 사는 물건이 15,000원이 되면은 요거를 예전보다 훨씬 사기 부담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임금은 이미 나와 있는 임금, 명목 임금에다가 오늘 나오는 CPI를 조정해서 나오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도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지표에서 임금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BLS CPI만 잠깐 미리 한번 봐놓고, 왜냐하면 미리 봐둬야지 오늘 나왔을 때 오늘 데이터랑 비교하면서 빠르게 지난달보다 좋아졌니 나빠졌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요 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뭐 사실 어찌됐건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전망이 틀리면 바로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바로 매도할 거라서요. 그래서 오늘 매도 시나리오도 저희 대표권에 잡아드린 거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증시 급락하고 이번 고용 지표 나오고 분석하고 BLS 뭐 CPI 예상하느라 진짜 정신이 없어서 머리도 못 자르고 있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방송에 나오네요. 아유, 몰모님 존버라고 하시면은 마치 물린 것 같잖아요. 지금 수익률 엄청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크로와 연준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하시면은 잃을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바닥에서 사고 천장에서 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상승했을 때 이 상승이 찐 상승이냐 가짜 상승이냐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제 천장에서 하락했을 때 이게 진짜 하락 전환의 시그널인가 아니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게 매크로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 제 예상대로 잘 나오면 뭐 아직 반도체가 천장에 다다르지 않았다. 더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튄다면 반도체 붐이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서는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가 제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게 나온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저는 속술 비중을 조절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난달 보시면요. 여기가 좀 더 크게 드려야겠다. 요쪽이 12월이고요. 여기가 1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하락폭을 계속했잖아요. 작년 11월, 이제 10월부터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9% 이렇게 하락하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감소를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이 상승할 전망이어서 그것 때문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컨센서스가 높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아니면 어떤 연준, 지역 연준 총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긴축을 더 하겠다, 아니면 하이어 포 롱거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높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음식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아이템들. 그래서 요게 근원 CPI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0.2%, 0.3%, 0.3%, 0.4%.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커머디티즈, Food and Energy Commodities라고 해서 일상품이죠. 네,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신차, 중고차, 의복, 의료 서비스 상품들, 그리고 주택 시장, 운송 서비스, 교통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료 서비스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쉽게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뭐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정도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시 15분입니다. 제가 또 전설도는 레전드님의 다 아는 사람들 드림다 보고 시겁해가지고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점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부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썼던 네프콘에 써드렸던 고용 분석이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 정도면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장 미국 경제를 잘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근데 고용 지표가 CPI보다 일주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를 보고 고용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CPI를 예상하고 있고요. 요런 예상 적중률이 9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표가 어떤 지표인가, BLS에서 발표하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하는 고용시장 현황 데이터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요. 산출법 어떻게 산출하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레포트 전문을 번역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치만 보시고 투자 센스를 결정하시는데요. 그 대표 수치만 보셔가지고는 절대 이 고용 레포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한마디로 풀장에서 수치가 좋다고 낮다고 풀롱 잡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레포트 내용에 악재가 있으면 본장에서 떡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보시려고 사실 전문을 분석하는 저를 보시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발 참고해 주시고, 남들보다 경제 전망을 잘 하려면 결국은 레포트 전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레포트 전문 봐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가 나고 그날 다음날 아침까지는 반드시 번역하고 분석해서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처럼 엔비디아 급락 때문에 문제가 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늦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있고, 네, 오늘은 지금 시간이 조금 없으니 제가 중요하게 분석한 부분만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으로 유의미한 실업률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실업률이 3.4에서 상승을 시작해서 3.6, 3.7, 3.8 요 세 가지만 계속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의 1년 동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박스권을 깨고 3.9%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업률은 이렇게 구하는데 노동 가능 인구도 증가하고 실업자도 증가했다. 요 원인 같은 경우는요, 요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은 자발적 퇴사는 감소하고 있는데 해고, 계약직 종료, 그리고 재구직이랑 신규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팬데믹 때 나 전업 트레이드 할 거야. 나 직장 때려쳐.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용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가 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당장 취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 구인 시장에 들어오는 구직자들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갑의 위치를 되찾게 되죠. 기업들의 갑의 위치를 되찾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네, 맞아요. 청산당에서 고용시장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알바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은
서비스에서 가장 주요한 비용이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크나큰 물가 인상을 전가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CPI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의 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full-time workers, part-time workers라고 이렇게 BLS 레포트 맨 마지막 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위는 1000명 단위고요. 그래서 보시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3천만 명 정도가 지금 데이터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주당 35시간 이상을 일하는 풀타임 워커고요. 요 아래는 주당 35시간 미만을 일하는 파트타임 워커입니다. 그래서 요 추세를 보시면요. 풀타임 근로자는 오히려 지난달보다 줄었습니다. 이번에 민간 비농업 고용 변화량 지표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경제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고용 시장이 둔화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들이랑 그리고 이번 풀타임, 파트타임 데이터를 보면은 풀타임은 줄고 파트타임만 늘고 있어요. 제가 칭찬해 주시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말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고용시장 둔화가 수치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레포트 전문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아실 수 없거든요. 레포트 데이터만 보면 실업률은 높은데 고용 변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거를 분석하고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분석 내용을 토대로 CPI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고용 레포트 특징 중에 하나가 12월, 1월 데이터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12월 비농업 고용 인구가 원래는 33만 3천 명에서 이번에 29만 명으로 마이너스 4만 3천 명 수준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단위는 1000명이에요. 제가 편의상 그냥 14,300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사실 단위는 1000 단위라서 원래 공색을 더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월 데이터 또한 35만 3천 명에서 22만 9천 명으로 크게 하락했어요. 요거는 결국 샘플링, 미국 기업들의 3분의 1 정도를 샘플링해서 설문지를 보내거든요. BLS에서 니네 지금 고용 어떻냐? 임금 어떻게 주고 있냐? 근데 점점 더 많은 표본들이 설문지를 늦게 보내면서 더 많은 표본들을 가지고 더 나은 메소드를 가지고 더 나은 계절 조정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요. 마이너스 12만 4천 명이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12월과 1월 경제가 우리가 그동안 보던 것보다는 훨씬 둔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둔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연준이 higher for longer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이제 약해질 때가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제가 약하다면 CPI도 사실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번 1월에서 CPI가 높더라도 2월에서 CPI가 높더라도 12월과 1월 데이터가 하향 수정되면 2월 CPI 높아 보여도 다음 달이면 수정 하향 되겠네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별 실업률을 저는 분석해 드렸는데요. 역시나 BLS 고용 레포트 풀 텍스트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표가 나옵니다. 아까 CPI에서 보셨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실업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의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시면은 도소매업과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 섹터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둔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서비스가 주고 그동안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았는데 이렇게 서비스 섹터에서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물론 고용 지표랑 물가 지표랑 약간의 타임 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CPI를 100% 하락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추세에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밀리면 사라 입장을 1월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만약 제 예상이 틀려서
크게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하고, 특히 제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 서비스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재가속이 나온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모두 매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 글은 제가 오늘 그 트위터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무료로 개방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 넷콘 한번 눌러주셔서 글 한 번씩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6분 남았습니다. 6분 전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저도 약간 긴장 풀고 마음 다스리고 물 먹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제 예상대로 CPI가 낮게 나와가지고 우리 BRT 형님의 계좌가 더 따뜻해져야 되는데, 보통 이제 빤스는 이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로 매수할 때 빤스까지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빤스는 아껴 두십시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랑 반도체 관련으로 하락했었는데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CPI를 앞두고 기대감을 보이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누울님께서 수정되는 거 질문해 주셨는데, 그 저번 BLS 고용지표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오늘도 오른쪽에 보시면 2월 CPI가, 혹시 채팅창 때문에 잘 안 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미리 써놨잖아요. 미리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전치 있잖아요. 그래서 investing.com을 주로 보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YOY, MOA, MOM, 근원 YOY, 근원 MOM, 실질로 MOM 요 수치가 먼저 나와요. 그런 다음에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요 이전 수치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요 이전 수치, 지금 제가 써드린 이전 수치랑 인베스팅닷컴에서 수정된 이전 수치랑 그것만 비교해도 되고요. 풀레프트 보시면은 풀레프트 내용 마지막 부분에 수정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어차피 저희 구독자님이시니까 저희 레포트에서는 알고 계시고 아마 빨리 보시려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보시려면 investing.com 수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아시고요. 네, 그러려면은 미리 이렇게 딴 데 써두던가 해야겠죠? 자, 준비를 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지표를 빨리 보기 위해서 investing.com이랑 피낸셜 주스랑 그리고 BLS CPI 부분 요 레포트를 같이 켜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꿀팁이 될 수도 있는데요. BLS에서 CPI 요 있잖아요. 잘 보시면 주소가 bls.gov.news/release/cpi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주소에서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뭐 January, February, 뭐 March, April 이렇게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요. 주소가 고정되어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지표들은 레포트 켜두시고 무한 F4 누르시면 가장 빨리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켜두시고 F4 연타하다가 혹시 investing.com이나 파이낸셜 주소가 느리면 바로 내려가서 요 부분 체크합니다. YY 3.1 이쪽 February 나오면 0.몇% 내려가면 근원 그리고 섹터별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가장 빠를 때가 1년에 한 3, 4번 정도는 있어요. 물론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증시 반응 보시면 아 오늘 잘 나왔구나 나쁘게 나왔구나 이게 제일 빠릅니다. 월가 사람들이 전문가고 가장 좋은 장비를 쓰고 가장 빨리 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아유 떨리네요. 1분 남았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지수랑 10년물 국채금리 켜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음. 하... 30분입니다. 나왔습니다. 소비자 M4. 근원 소비자, 이 정도 높네요. 좋지 않습니다. 전문 빨리 보겠습니다. YOY는 헤드라인 3.2%, MOM은 0.4%. 그래서 헤드라인 부분은 별 문제 없는데요. 근원이 지금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헬스케어 때문이나 주택시장 때문이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외 서비스 부분이면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치도 조정되나 보면 이전치는 소비자 물가 거의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된 건지. 실질 임금은 0.0%로 유지. 근데 실질 임금 지난달이 0.4%로 하락한 걸로 추정되었네요. 요거는 빨리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자동으로 최신 대로 바뀌었고, 뒤 보자. All items, food, energy. 역시 에너지가 예상대로 마이너스 0.9%에서 2.4% 반등했죠. 이 부분은 우려하실 필요 없고, 근원 보시면 0.4%로 지난달이랑 똑같이 추가 나왔는데 왜 그런다고 좀 보겠습니다. 신차는 마이너스 0.2% 상관없고요. 역시 상품 문제는 없고, 중고차가 0.5%로 소폭 상승했네요. 요거는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3.4% 가지고 요것 때문에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의복도 조금 늘었고, 근데 이 부분은 상품이라 문제 없습니다. 상품 인플레이션은 지금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더 좋습니다. 왜냐면 상품 섹터만 리스전에 들어가도 안 좋기 때문에 문제 없고, 이제 서비스 부분 보셔야 하는데 쉘터 부분 좋습니다. 주택 시장이 0.6%에서 0.4% 떨어졌고요. 운송 서비스가 좀 크게 많이 뛰었네요. 의료 서비스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달 빠르면 이번 달에 떨어진다고. 네, 제가 떨어졌고요. 저는 이거 호재로 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수치만 보고 하면 털린다. 근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보셔야 된다. 좋습니다. 이거 오늘 방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에너지 부분 좀 튀었습니다. 월간 2.3%로. 근데 에너지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연준도 안 봅니다. 그리고 근원 서비스 0.4% 튀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동안 하락하던 중고차, 의복, 의료상품 이쪽에서 계속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주택시장도 오늘 주간절에 제가 써드렸는데 이제 레깅이 슬슬 반영될 때가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빠지겠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둔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 네프콘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프콘에 빨리빨리 써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이제 교통 서비스 부분이 1%에서 1.4%로 계속해서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파월 의장이 예전에 작년 말인가 어떤 브루킹스 아니었고, 하여튼 중요한 미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팬데믹 때 사람들이 최대한 사람들하고 접하지 않으려고 대중교통을 멀리하고 자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집에서만 있다고요. 기름값 영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파월 의장의 의견 그대로 전해드리면 됩니다.
YOY가 3.2%가 아니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따 고칩시다. 네. 그래서 팬데믹 때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의료 서비스 분석해드리면서 팬데믹 영향이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건데 빠르게 이번 달에 크게 마이너스 0.1%로 하락 전한 것처럼요. 교통 서비스도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파월 의장 의견대로 팬데믹 때 사람들이 워낙 대중교통 안 타니까 가격을 올릴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대중교통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원격 근무 끝났잖아요. 이제 원격 근무 안 하고 회사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의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를 악재로 풀지 않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 상승하고 있죠. 뭐 크게 상승폭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는데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항상 제 의견이 월가 의견이랑 같았죠. 푸장 때 이 정도면 털릴 수 있었거든요. 사실 좀 더 하락할 만한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시장은 아주 소폭 튀고 있는데 뭐 큰 의미 없는 정도고요. 튀었다가 다시 내려갔네요. 네, 나스닥은 나서는 다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크게 오릅니다. 좋습니다. 제가 방금 바로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금융시장 안 봐요. 웬만하면. 제가 먼저 판단한 다음에 내가 보기에 호재면 사고 내가 보기에 악재면 파는 겁니다. 금융시장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판다. 나도 팔아야지. 이러면 수익률 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저를 구독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 나선 잘 올라갑니다. 자, 갑니다. 자, 나선 플러스 0.75%까지 상승 중입니다. 아휴, 굉장히 좀 떨리셨죠? 저도 많이 떨렸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번에 고용지표 크게 잘 분석하고 이것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완화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서비스 인플레이 잡힐 거라 말씀드렸는데 뭐 다행히 오늘 세부 내역 바로 봤는데 급해서 제 예상대로 전부 다랬죠.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써드린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마다 시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 예상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목은 아직 한 발 남았다 속쓰립니다. 자, 나선 0.84%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속슬 플러스 4.5%입니다. 이럴 때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형이 팔지 말라 했지? 방송인들 이런 거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일정이랑요. 제가 이날 라이브 방송한다 이렇게 써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써드렸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연준이 신경 쓰지 않는다. 무시하시라. 상품은 둔화가 유시를 하기 때문에 연준 타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내려가서 중국처럼 CPI가 마이너스를 찍게 되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가요. 그건 악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품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했는데 이거는 호재로 푼 거고요. 주택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있거나 렌트비 상승률이 급감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렌트비가 주택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기까지는 렉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기본적으로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근데 이미 올라간 렌트비는 반영이 늦죠. 임대 기간이 지나야, 임차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리스 계약을 하고 새로운 렌트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렌트비가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게 CPI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낮게 나왔습니다. 의료 서비스 또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되는데 이제 팬데믹, 엔데믹, 포스트 엔데믹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지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보험 엄청 쓰셨잖아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링겔 맞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돈을 못 버니까 보험료 기준을 선정하는 의료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엄청 내려갑니다. 코로나 때. 근데 반대로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시 병원 잘 못 가죠. 우리 알잖아요. 매일 출근하는데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요. 연차 내면 놀아야죠. 집에 쉬고. 그것 때문에 제가 경제 정상화되면 당연히
헬스케어 인플레이션, 의료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라고 했고, 오늘 방송에도 CPI 발표 전에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이면 하락한다고 예상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못 들으신 분 꼭 제가 다시 보기 올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음 라이브 발표 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CPI가 그리 무섭지는 않고요. 덜덜덜덜덜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 전망이 틀려서 CPI가 재가속한다면 반도체가 크게 약할 수 있으니까 다 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크게 틀리면 모든 주식까지 매도할 시나리오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표는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CPI 보자마자는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놀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CPI 보자마자 제 계좌 켰나요? 제가 매도하려고 했나요? 제가 매수하려고 하든 매도하려고 하든 반드시 풀 레포트 제가 보고 판단합니다. 제 돈에 대해서도. 놀랐으면은 파는 게 아니라 전문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그리고 오늘 실시간 분석 내용, 다시 그리고 전문 레포트 분석 및 번역과 함께 레프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3월 31일까지만 네이버에서 저희 채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저희 뭐 사기 업체나 리딩방 업체 아니고요. 저도 로스쿨 졸업한 사람이라 모든 법 지키면서 영업하는 사람이라 네이버에서 저희 분석과 매크로 전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하시면 단돈 2,900원입니다. 홈쇼핑 채널 맞고요.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자, 증시는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나선 0.82% 상승하고 있으니까 제가 본장 지나면서 또 본장 모니터링하고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만세! 그래요. 댓글 좀 달아주고. 여러분이 기쁘시니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